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호흡과 배설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단원 설명 간단하게 잠깐 해주면요. 공기가 들락날락 숨쉬기 호흡, 그 다음 몸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배설, 그 다음에 호흡과 배설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여러 가지 기관계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어떻게 얽혀서 활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업 1시간이면 40분 정도 되죠. 40분 동안 교실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 본 표예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는 500 정도로 시작을 해서 40분이 됐을 때는 거의 3배가 넘는 1700 ppm을 넘어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1700 ppm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떤 숫자인지 좀 알아봐야겠죠. 1700 ppm.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공기는 500 ppm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도가 이렇게 짙어지면 점점 호흡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700 ppm이면 이제 요 단계까지 오는 거죠. 공기가 탁하고 잠이 많아지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꼭 이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수업 때 조는 이유가 이산화탄소 때문이구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평소보다는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의 방법이나 호흡을 다시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호흡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자료인데요. 보면은 산소 농도가 지하에 있는 이런 닫힌 공간으로 갔을 때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8% 정도만 돼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이고요.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5%만 떨어져도 이렇게 호흡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12%에서 6%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들어갔을 때 나는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공기 안에 산소가 들어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호흡을 할 수 없고 기절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닫힌 공간에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카메라가 꺼졌는데요. 카메라가 과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얼굴 없이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호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호흡은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일이에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있을 때 산소는 받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산소를 받아들이는 하고 이렇게 숨을 들이쉬는 거를 들숨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숨을 내보내는 것을 날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들숨과 날숨을 반복을 합니다. 자,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보면은 들숨은 이렇게 산소가 많은 공기를 들여 마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몸 안에 있는 것보다는 이산화탄소가 적겠죠. 이런 공기를 들여 마셔요. 그런데 날숨에서는 우리가 산소의 일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의 일부가 사라지고요. 우리 몸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충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날숨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평소에 있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공기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밀폐 공간에서 자꾸 숨을 쉬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코와 기관과 기관지. 우리 예전에는 뭐 기도라고도 불렀었죠. 그 다음 폐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코를 처음에 거쳐서 숨을 들여 마시고 이 코가 기관을 통해서 폐까지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폐 안에는 아주 작은 이 포도송이 같은 세포들이 잔뜩 달려있어요. 얘네들을 폐포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좀 알아보면 첫째로 코입니다. 코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코 안에는 섬모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털들이 달려있어요. 이 섬모를 확대한 사진이고요.
숨을 쉴 때 이 섬모를 통해서 공기가 지나가게 돼요. 이때 커다란 먼지 덩어리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크진 않겠지만 섬모의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큰 먼지들 같은 경우에는 섬모에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코 안에는 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콧물이 있죠. 사실 코 안에 콧물이 어느 정도 있어서 촉촉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정상적인 건강한 코의 형태입니다. 그래야 얘가 이렇게 촉촉하게 있어야 먼지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착 붙지 이렇게. 이 섬모라고 하는 다시 정의하면 코 속 점막에 있는 미세한 털들을 섬모라고 부르고요.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세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관과 기관지에는 섬모는 없어요. 하지만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 안에 촉촉한 우리 몸의 내부를 지나가기 때문에 공기가 따뜻해지고 촉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부담이 좀 덜한 상태가 되죠. 우리 좀 그런 거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 겨울에 마이너스 15도, 20도 이럴 때 나가본 적 있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때 나가서 숨 한번 키 크게 갑자기 쉬어보면은 진짜 폐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기관과 기관지가 이 온도를 이기지 못해서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축축하기 때문에 세균과 먼지를 어느 정도 걸러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기관의 역할이었고요. 다음 폐입니다. 폐는 위쪽에 이렇게 갈비뼈라고 하는 뚜껑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거대한 해파리처럼 생긴 애가 바로 가로막이라고 부른 친구예요. 옛날에는 횡격막이라고도 불렀어요. 횡격막.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갈비뼈 뚜껑과 아래쪽에 있는 횡격막 바닥 요것을 합쳐서 흉강이라고 불러요. 갈비뼈와 가로막을 합쳐서 흉강이라고 부른다. 꼭 기억하고 계시라. 네, 폐안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폐포라는 작은 세포들로 되어 있고요. 폐포는 보다시피 이렇게 작은 혈관들이 달려 있어요. 네,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들이 폐포 쪽에 잔뜩 붙어서 이제 공기와 그리고 몸 안에 있던 기체들을 교환을 하죠. 네,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인 얇은 세포층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공기와 교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포도송이 같은 구조 덕분에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쌤이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틈이 많은 게 표면적이 훨씬 넓다 그랬죠.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기체 교환에 유리해진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폐포는 포도송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느냐? 표면적이 넓혀서 기체 교환을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179페이지에 실험 탐구 정리를 채워주세요. 네, 영상 보고 베끼지 마시고요. 스스로 생각해서 쓴 후에 영상으로 답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죠. 목표. 모형을 이용하여 호흡 운동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물 투명 플라스틱 컵, 작은 고무 풍선, 큰 고무 풍선, 고무차륵, 구부러지는 빨대, 접착 테이프, 고무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얘네들을 쌤은 일일이 준비하지는 않을 거고 완성되어 있는 모형을 쌤은 사용을 할게요. 우선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얘를 만들 건데 구부러지는 빨대 2개를 맞대어서 Y자 모양으로 만들어요. 네,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접착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구부러지는 쪽에 작은 고무 풍선을 이렇게 각각 끼운 후에 고무줄로 고정을 해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다음 투명한 플라스틱 컵 밑에 구멍을 뚫어서 빨대를 이렇게 끼워주고요. 빨대와 컵 사이에 생긴 틈을 고무 찰흙으로 메워줘요. 네. 왜 그러느냐? 이 컵 안에 지금 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칠한 부분 있죠.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여기는 진공이다. 꼭 기억하고 계시라. 다음 큰 고무 풍선의 입구 쪽을 잘라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플라스틱 컵에 씌우면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고무막을 잡아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고무 풍선의 변화를 관찰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쌤이 다시 영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실험 장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오래된 거라서 허파 실험 장치라고 써져 있죠. 그래도 구조는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안쪽에 풍선이 달려 있고요.
그다음 위에 기관의 역할을 하는 빨대가 달려 있고 아래쪽에 가로막의 역할을 하는 이 거대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얘를 지금부터 잡아당겨 볼 건데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작은 풍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갑니다. 당겼어요. 놓았고요. 다시 당겼고요. 놓습니다. 당기고 놓고 당기고 놓고 당기고 놓고 당길 때마다 이 작은 풍선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도 잘 들어보면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당길 때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놓아줄 때는 공기가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이렇게 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시라. 자, 영상 잘 살펴보셨나요? 보면은 이제 이 풍선의 크기가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거는 우리 몸의 흉관과 폐, 기관 이런 것들을 본떠서 만든 장치예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이 작은 풍선입니다. 작은 고무 풍선은 우리 몸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바로 폐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빨대는 기관과 기관지에 해당할 겁니다. 공기가 들락날락 하니까요. 고무막은 아래쪽에 있는 노란 풍선 얘기하는 거죠. 고무막은 가로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플라스틱 컵 안의 공간을 우리는 흉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정리 잘하고 있죠? 오늘 숙제입니다. 다음 정리 2번. 고무막을 잡아당기고 놓을 때 컵 안의 작은 고무 풍선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를 바탕으로 공기의 이동을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고무 풍선의 변화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고무막을 당겼을 때 사이즈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공기는 이때 빨대를 통해서 작은 풍선으로 들어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크기가 커지려면 들어와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왜 들어왔느냐인 거지. 자, 컵 안의 압력이 어떻게 변할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때 기본 지식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닫힌 공간에서 부피랑 압력은 반비례한다 라는 내용. 기억이 잘 안 날까봐 좀 설명을 해주면은 여기 네모난 닫힌 공간이 있어요. 자, 얘를 누가 이렇게 강제로 잡아 늘려. 그럼 이렇게 부피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가 이 안에 이렇게 뭐 6개만 있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6개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6개의 공기 분자들의 거리가 이렇게 부피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늘어날까? 줄어들까? 이 점들 사이의 거리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얘가 벽에 부딪히고 돌아오는 힘 때문에 이 압력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훨씬 더 많이 부딪히게 될까? 적게 부딪히게 될까? 충돌이 적어지게 되겠지. 공기 분자의 충돌이 감소하게 되겠지. 공기 분자의 충돌이 감소하면은 벽면에 가하는 압력도 감소하게 되겠지.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한다라는 거를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잘 기억해봐요. 자, 그러면은 흉강의 부피가 커졌을 때 흉강의 압력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은 여기 요만큼의 이 흉강은 요 안에 빨갛게 칠해줄게요. 여기 요만큼이 흉강이죠, 그죠? 근데 흉강을 이렇게 잡아 늘린 거야. 그러면은 부피가 어떻게 된 거야? 부피가 증가하게 됐지.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압력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압력이 낮아지게 되겠지. 그지? 근데 자, 봐봐. 우리 이제 파란색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여기 파란색 부분이 우리의 폐야, 폐. 폐는 원래 공기가 들어있었어. 그지? 네, 원래 공기가 있었어.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였어. 근데 얘네들을 압박하고 있던, 이 가두고 있던 흉강이라는 애가 압력이 줄어들게 됐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압력이 일정했으니까 이 압력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이만큼 얘네가 크게 커지면서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주면은 봐봐잉.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 요만큼 틈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겉부분을 이만큼 잡아 늘려. 그러면 안에 있던 공기들을 원래 얘를 이렇게 때렸을 거란 말이야. 이 틈을. 근데 이만큼 공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때리는 횟수가 줄어들겠지. 그죠? 때리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압박감이 줄어든 이 친구는 원래보다 사이즈가 이렇게 커질 수 있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꼭 쌤한테 질문해 주세요. 자, 다음 정리 4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와 가로막의 변화, 흉곽 내 부피와 압력의 변화를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요,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가로막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표현이 됐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숨 한번 크게 들어 마셔봐요. 하고 들어 마셔보면은 갈비뼈가 위쪽으로 쭉 뽑히는 것처럼 들리는 걸 느껴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갈비뼈가 들립니다. 다음, 흉곽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갈비뼈는 위로 올라오고 아래쪽에 막고 있던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니까 흉곽 자체의 부피가 커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압력이 작아지겠죠. 그럼 압력 차이에 의해서 외부 공기가 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풍선의 크기를 늘려주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모르겠으면 구글 클래스룸이나 유튜브, 카카오톡 등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